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심경으로 뉴스탑 10이 뽑은 3위와 7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핵심 인물인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이 얘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송병기 부시장도 검찰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까?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지금 수사 자체가 지금 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아마 연차 휴가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서명 난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곧 아마 또 다시 출두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사실은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압수 목록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이 휴대전화 말고 나머지 차명폰도 썼고, 또 나머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이런 게 좀 많이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홍 의원이 좀 전에 이제 공개했던 그 제보 문건을 보면 이 네 쪽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홍익표 대변인이 흔들었던. 근데 지금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한 이야기를 보면 그냥 통화하다가 어떤 면에서 일반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한 사람의 이야기, 즉 송병기 부시장 혼자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청와대에 이렇게 만들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죠. 왜냐하면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울산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 내용을 알지도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내용에 만약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 행정관 입장에서 보면 여러 명의 어떤 제보를 가지고 뭔가 맞는 게 아닌가. 즉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울산시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그냥 들어서 간단하게 메모 형태로 해서 첩보를 맞는 게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송병기 부시장일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오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보도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청와대가 이 송병기 부시장에게 제보권 말고도 김기현 시장의 땅 투기 의혹도 캐물었다. 이 부분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보도인데요.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3개월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방선거 3개월 앞두고 울산 현지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전 시장이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한지는 알 수 없지만 김 전 시장의 토지가 KTX 울산역 연결 도로에 포함이 됐다. 이런 보도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시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 땅은 1998년에 매입한 땅이라서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려간 이 송병기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검찰은 이 부분,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의 KTX와 연결되는 이 땅 문제를 청와대에 첩보로 준 적이 있느냐, 또는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냐, 그렇죠. 청와대가 아니면 경찰이 질문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까지도 들어갔다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몰랐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에 첩보라는 거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묶어서 첩보로 생성돼 내려보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심지어요, 이수희 변호사님. 또 하나 의문점. 땅 투기 의혹을 청와대가 먼저 물었다는 부분 말고도 이 첩보 보고서 안에 송병기 부시장이 모르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2017년 10월경에부터 들은 내용을
그 SNS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서 뭐 문서로 편집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송병기 부시장이 보낸 그 SNS 문자를 그러면 공개해라. 거기에서 가감한 게 있는지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지금 그 청와대에서 내놓을 리도 없는 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 이제 송병기 부시장 진술에 의하면 SNS로 다시 보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먼저 저기 문모 행정관이 전화를 하면 답해주고 나중에 SNS로 좀 정리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런 그 SNS 문자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청와대가 내놓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검찰이 불러서는 아마 송병기 부시장을 불러서 이게 당신이 줬던 그 알려줬던 내용이냐를 확인을 했을 거예요. A4 용지 4장 그 첩보 보고서를 거기에서 송병기 부시장이 이런 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내가 말한 적도 없는 거다라는 진술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청와대의 그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 이외의 다른 사람한테서도 정보를 수집을 했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김기현 그 울산시장을 타깃으로 한 청와대에 사찰이 있었다는 거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A4 용지 4장의 그 첩보 보고서에 송병기 부시장이 교통국장을 하고 2015년 7월에 그만뒀는데 울산시를. 그렇죠. 지금 이 첩보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저 송병기 당시 이제 국장이 퇴직 후에 있었던 일들. 그 비리 의혹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울산 아파트 건설 현장 유착 의혹이니 뭐 산하 단체 비리 의혹이니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도 추측할 수는 있어요. 송병기 부시장이 내가 송철호 시장 캠프에서 일할 거니까 이전에 시청에서 알았던 인맥을 통해 가지고 야 김기현 시장 뭐 주변에 뭐 나오는 얘기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다녔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은 좀 더 큰 가능성은 뭐 저기 송병기 부시장이 그렇게 무슨 그런 수사기관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A4 용지의 저 첩보 보고서에 송병기 부시장 퇴직 이후의 사건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송병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시 정보 수집을 한 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KTX 역세권 투기 의혹 이것을 물었다는 것은 검찰이 이미 청와대에 어떤 첩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첩보와 관련해서 제보원이 송병기 씨 당신이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물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2017년 울산 아파트 건설 현장 유착 의혹 이 부분 때문에 바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것도 후보 공천 받은 날. 그런데 2017년은 송병기 부시장이 울산광역시청 교통건설국장을 떠난 2년 뒤쯤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볼 때 송병기 부시장 외에도 광범위한 어떻게 보면 청와대로서는 취재원이 있었고 많은 취재원을 종합해서 첩보 보고서가 생성됐고 이것이 다시 하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혜철 평론가님 잠깐 이 주제만 정리하면 이렇게 송병기 부시장 말고도 통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건 그만큼 선거 개입 의혹 정황이 짙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송병기 부시장과 우연히 통화하다가 여론 동향을 들어서 SNS나 문자로 그걸 받았다. 그 내용 그대로 편집을 하지 않고 요약만 해서 경찰로 이첩했다는 게 지금까지 청와대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송병기 부시장조차 모르는 내역까지도 일일이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예. 그리고 청와대 차원에서 그것이 경찰 수사에 유리하게 쓰이게끔 매우 전문적으로 해당 첩보 내용을 다듬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그대로 쓰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와대의 의도적인 정보 수집 그리고 의도적인 첩보 보고서 재가공 이 두 가지가 확실시 된다면 이건 송철호 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송병기 부시장 외에 또 다른 제보자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밝히는 게 급선무이고요. 두 번째는 송병기 부시장의 최초 제보와 청와대에서 경찰에 이첩된 그 첩보 보고서 문건 차이에 예.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김기현 전 시장도 당시
이 본인 주변의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서 매우 치밀하게 진행된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했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지극히 삼가는 게 예인데요, 일반적으로. 그죠? 선거기간 내내 압수수색하고 소환한다고 기사 내고 매일 생방송에 되고 심지어 압수수색을 한 현장에 경찰관이 들이닥치자마자 카메라가 가지고 TV 카메라가 가지고요. 전국에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압수수색 스포츠 게임을 하듯이 전국에 내보낸 거예요. TV를 통해 가지고요. 글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쭉 아까 땅 투기 의혹도 청와대가 먼저 물었고,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도 모르는 내용이 첩보 보고서에 추가가 됐다. 문구에 어떤 내용이 추가됐는지 안 추가됐는지가 이번 의혹이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첩보가 있어서 그냥 경찰에 넘겨줬다. 뭐 그렇게 어떤 중요하지 않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요. 아시겠지만 문무행정관이 A4 용지 4쪽짜리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올렸고, 자, 압수수색 20분 전에 청와대에 직접 경찰이 보고를 했고, 9차례나 청와대에 또 경찰이 보고를 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자, 그거를 지금 비서실장이 직접 청와대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 민정비서관이 얼마나 바쁜 데입니까? 사실 대통령 측근들 관리하느라고도 상당히 바쁠 텐데, 문제는 특정 지금 이 자치단체장의 문제에 대해서 왜 청와대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9번씩이나 보고를 받고 이거를 지시했던가? 라는 문제.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뭔가 일상적인 활동과는 좀 넘어선다는 측면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바로 검찰도 그런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문제. 그것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군다나 그 지방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자, 거기에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제보를 해줬고, 이런 얽힌 사정을 보면 결국 이번 사건이 단순히 어떤 송철호 후보 측의 어떤 뭐 건의나 제안, 이거보다는 큰 그림 속에서 결국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황 자체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시작과 관리,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공약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총괄적으로 뭔가 이 사건에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현재 검찰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송병기 부시장에 관련해서 조수진 부장이 좀 직접 취재하신 내용을 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송병기 시장의 3년 전 명함을 좀 구하셨다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저 명함은요, 한국당 쪽에 제보가 간 명함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에 이 송병기 씨가 건설교통국장을 그만두고 울산발전연구원으로 가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 만난 지인들에게 바로 이 명함을 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명함에는요, 회사의 직함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네요. 공학박사, 그리고 기술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명함, 이 경력이 경제부시장으로 갈 수 있는 경력인가? 우리는 그거를 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015년에 교통건설국장을 끝으로 울산발전연구소를 거쳐서, 그리고 나중에 송철호 캠프를 통해 가지고 경제부시장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경제부시장 가기 전에 바로 경력,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던 경력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직함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로 재정경제부 이쪽에서 많이 갔었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원래는 개방형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임명이 됐을 때 당시에 울산시청의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어렵게 전문가를 끌어왔는데 이런 사람을 앉히면 기재부와의 관계가 이상해질 것 같다, 이런 우려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개방형직이 별정직으로 바뀌었고, 과연 이런 직함을 통해서 경제부시장이라는 울산의 경제 발전을 담당하는 그런 위치로 갈 수 있었는가?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수진 부장 조금만 더 들어가면 네. 합리적 의심을 했을 때 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의 1등 공신이고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본인의 전문성보다 좀 더 높은 자리를 부시장으로 앉혀준 게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보상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뭐 검찰이 유심히 뜯어다 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쭉 짚어봤던 이런 수상한 움직임은 청와대뿐 아니라 당시 김기현 전 시장의 수사를 지휘했던 울산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심경으로 저는 현행법을 존중해서 고발됐으니 수사에 응하겠다. 경찰청의 수상한 움직임, 청와대 말고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4개월 전에 저희가 어제 이 송병기 부시장이 경찰에 수사 협조를 했을 때 김땡땡이라는 가명으로 이제 경찰 조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찰청이 위에 서울경찰청에 위에 보고할 때는 수사 협조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명으로 뭐 조서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굳이 왜 송병기 부시장이 자기를 그렇게 감추려고 애썼을까? 그거는 이제 김기현 시장과 반대되는 경쟁자 그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거 개입 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저렇게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울산경찰청은 본인들의 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더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보고를 했을까? 이 얘기는 경찰청 말고 다른 곳에 보고를 해야 하는 곳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손발을 맞춰가면서 좀 숨겨줄 사람은 숨겨주면서 그렇게 이 수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찰청에는 숨기고 그러면 다른 곳에는 뭐 다른 곳과 뭔가 하여간 이면에서 서로 주고받는 곳이 있었던 게 아닐까. 어느 곳이. 그것이 청와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수희 변호사님의 지적처럼 장현철 평론가님, 울산경찰청이 보고 라인을 거스르고 청와대 이 부분을 직보했다면 글쎄 이 부분도 좀 파장이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청 보고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첩보 제보자가 왜 특정이 안 됩니까? 3번이나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지금 울산청에서 이 중앙경찰청에게 거짓 보고를 올린 겁니다. 청와대에게 따로 보고를 했냐 안 했냐는 논외의 문제고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지방경찰청이 상급기관인 중앙경찰청을 사실상 능멸하고 속인 매우 중대한 수사문란 행위라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앞서 이수희 변호사님 지적처럼 경찰청이 아니라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면서 뭐 송병기 부시장 등 주요 제보자들에 대한 신원을 공유하고 따로 발을 맞췄다면 이 부분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다. 수사기관과 청와대가 발을 맞춰서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 파장이 얼마나 클지 현재로서는 짐작도 하기 힘들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 수사를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뇌물 사건이라든지 마약 사건처럼 제보자나 참고인을 보호하는 그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경우는 참고인 조서를 받을 때도 가명으로 씁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대검찰청 예규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고인에 대해서 상급기관에는 구두로라도 실명이나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신분을 그만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경찰청이나 이런 상급기관에 전혀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울산경찰청도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뭔가 뚜렷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